안녕하십니까. 사회적 기업 인증 3강을 시작하도록. 저는 사회적 기업 인증 컨설팅 업무를 참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사례들이 뭐가 있냐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사례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 법인의 대표님들께서 고의로 법 위반을 하시는 건 아니고 대부분 보면 실수예요. 실수.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런 실수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주휴수당을 이제 미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떤 처벌 받을까요? 사실 처벌이 아주 강력해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예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 인증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반드시 준수하셔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벌받는 거는 둘째치고 사회적 기업 인증도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필수적 사회적 기업 인증을 이제 받기 위해서 필수로 제출해야 되는 이제 몇 가지 서류들이 있는데, 그 서류들을 통해서 이 법인이 최저임금법을 지키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있는지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숨길 수 없다. 숨겨서도 안 되고 반드시 컨설팅을 통해서 해소하고 넘어가야 된다. 실제 사례를 통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관공서에 체육복을 납품하는 회사인데요. 사업을 개시한 지 한 1년도 되지 않았고 코로나까지 오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 기존에 채용하고 있던 그 정규직 근로자분들을 정리를 하고 일용직 분들을 채용한 거예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지만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지급하고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았어요. 이 업체 대표님께서 저한테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으시겠다고 이제 오셨는데, 6개월 후에 이 기업은 인증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답변은 제가 강의 뒷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것이 한 4가지 정도 있습니다. 먼저 근로의 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일반적인 근로계약서를 보면 근로개시일과 만료일을 이제 함께 적도록 되어 있는데, 인증받기 위해서는 근로개시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2년 10월 5일 기재를 하시고 근로 만료일은 기재하시면 안 돼요.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표준 근로계약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근로 만료일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기재하지 않거나 삭제를 해야 된다. 소정 근로 시간도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되는데 40시간을 적는 경우가 있거든요. 소정 근로 시간이라고 하면 근로자하고 사용자하고 일을 하기로 정한 시간이에요.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1일 3시간, 주 15시간 정도 로 기재하는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는데 무리가 없고요. 급여 부분도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되는데 최저임금 이상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를 기재를 해야 된다. 가령 뭐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는 191만 4,440원 이상 지급하는 거로 기재를, 1일 3시간 주 15시간 같은 경우에는 72만 3,640원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반드시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급여 부분에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근로계약서 상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주휴수당 쉽게 설명드리면, 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만근을 했다라고 치면 그거에 플러스 1일을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휴수당이고요. 근로기준법 상에 그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에 하루를 결근했다라고 하면 주휴수당은 지급 안 해도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실제 사례가 있는데요. 저한테 이제 이런 질문이 이제 많이 와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회사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매년 연봉 협상을 한다는 거예요. 가령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뭐 연봉 600만 원. 이게 뭐 연봉이 늘어나든 줄어들든 내년에 이제 다시 체결을 한다. 이런 경우는 해결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계약서 2종을 이제 작성을 하는 것이죠. 근로계약서상은 근로개시일만 기재를 하고 그 뒤에 첨부되는 임금계약서 상에만 뭐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내년 연봉 협상을 해서 연봉 금액이 바뀌더라도 근로계약서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임금계약서만 다시 체결하면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다. 앞선 질문, 일용직을 채용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하고 주휴수당을 안 들인 기업이 사회적 기업의 인증을 받았냐라고
못 받았냐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결론부터 답변을 말씀드리면 이 기업은 인증을, 그 방법은 컨설팅 과정에서 최저임금을 이하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소급으로 지급하면 돼요. 가령 뭐 최저임금을 매월 30만 원씩 덜 지급했다라고 하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입금 내역, 그분은 이제 통장으로 받은 내역을 저희가 인증 신청할 때 이제 증빙을 하면 되고요. 그만큼 임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4대 보험료 이런 것들도 소급해서 지급을 해서 보험료도 정정을 하면 됩니다. 컨설팅을 하면서 부족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고요. 오늘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지키는 문제,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 적절히 작성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